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시가를 띄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는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눌리고 있어도 제가 이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강하구나. 강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제대로 된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고 현재 이 조정은 아주 양호한 눌림목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눌림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돌파갭, 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죠. 자, 보시면 1일 전 영상에서 예정된 하락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잡아야 될 이 운명의 맥점이 오고 있다고 하면서 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워낙 기세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상단까지는 그러니까 눌릴 수는 있다. 그래서 내심코 좀 더 깊게 눌려주기를 좀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건데 보시면 어때요? 네, 바로 그 위에 갭을 있죠. 여기. 갭이 지금 딱 두 개거든요. 지금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갭에서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방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정말 이 대단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 포스코홀딩스가 현재의 기세를 몰아서 지금 바로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상승 파동을 만드는지, 아니면 한 번 더 깊은 조정을 주면서 제가 말한 이 갭라인까지 주고 전환을 할지, 오늘 시간에 이 세력의 의도와 이 포스코홀딩스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와서, 자, 일단 오늘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바닥 라인에서죠, 이 30만 원대 바닥권에서부터 우리가 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현재에 대한 추세를 계속 홀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보유를 해왔는데,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보유를 해왔었던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맥점 분봉의 돌파가 나오고 나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라인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깨지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포스코홀딩스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엄청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이 건강한 조정 뒤에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고 했죠. 즉 눌리더라도 여기는 매수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번 조정은 각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앞의 조정처럼 깊은 조정들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훨씬 얕은 조정을 주고 그리고 다시 튀어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주식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하 운동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 매수세가 쏠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주가가 아주 살짝만 밀리거나 좀 이렇게 횡보를 씌워도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이 종목 내려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겠다라는 그 포모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역시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포모에 대한 시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는 이 21동 평균선까지 이쁘게 내려와야 될 종목이 그냥 뭐 5일선, 11일선에서 뭐 근처만 가도 급등을 하는 대기 매수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냥 주가가 강하게 올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각도가 더 급하게 나오면 그 조정에 대한 폭도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대한 이런 강한 조정은 안 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세가 나오면, 자, 우리 같이 지금 보유를 하는 사람들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팔게 되죠. 이미 수익이 난 사람들도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타기를 해요. 제가 눌리면 여긴 불타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온 사람들도 매수에 대한 합세를 하면서 매도에 대한 물량을 완전히 매수가 압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만든다라는 거죠. 즉 에너지의 집중이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지금 계속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최근에 거래를 했던 이 삼성 SDI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좀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추세가 형성이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깊은 조정이 발생해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이 나오고 이 다음 조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횡보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급격한 상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대입을 하면 한 요 정도에 대한 위치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볼까요? 네, 길게 보면 점점점 각도가 세진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 흐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처럼 바닥에 선 사람들은 지금 조정 그냥 버텨라. 매수할 분들은 이 조정에 집중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현재 어느 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좀 판단을 해보려면, 자, 그러면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이 조정의 원리, 조정이 뭐 항상 나오잖아요. 이런 이 조정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좀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 자, 일단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자, 주가는 말하지만 상승을 할 때는 수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재그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정말 수익을 내려면 사실 이 재그에 대한 공부, 즉 조정에 대한 구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앞에 이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정말 강한 놈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한 30% 부분까지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이렇게 바로 가는 애들이 있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보통 이 50% 정도의 조정이 나와요. 50%까지 상승이 50%. 그러니까 강한 놈은 대기 매수가 세니까 이렇게 얕게 누르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 60% 구간대 이제 이 정도 밀리게 되면 주가가, 그죠? 그럼 이제 싸다라고 느끼는 신규 매수세가 심리적으로 유입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구간대에서 실제로 반등 확률도 높고 잘 맞아요. 자, 그럼 포스코홀딩스의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30% 라인은 보시면 이 47만 원이란 가격이 나오죠. 여기 선을 하나 긋고, 그리고 이 절반에 대한 가격은 보시면 이 43만 원이란 가격이 나옵니다. 자, 즉 그러면은 이 구간이 매집에 대한 구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범위가 어때요?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디테일 한 스푼을 좀 더 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데, 차트를 보면 이 구간에, 이 50% 구간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 직전 고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뭐가 보여요? 갭이 하나 보이죠, 갭. 자, 갭이라는 건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죠. 우리는 이거를 세력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닌데 이런 갭을 만드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이 이 종목이 더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매집성 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은 세력이 자기들이 돈을 써서 만든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항상 이 지지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갭을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특히 제가 직전 고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파 갭을 만드는 거는 신뢰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한 상승을 예고할 때 나오는 거예요, 돌파 갭은. 근데 그게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3분의 1 지점보다는 이 절반 라인대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보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꼬리는 달렸지만 아직 이 위에 5일선과 11선 이동평균선 이렇게 중첩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한 건 아니죠. 만약 3분의 1 지점이 1차 갭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이게 돌파가 되고 나서 눌림을 거래해도 그때 늦지가 않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확실한 돌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준대로 이 자리를 좀 지켜보자는 거죠. 이 자리를. 한 차례 더 눌려주는 그 조정을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분석 재밌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기술적 분석들을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주식은요, 각각 종목마다 주인을 뜻하는 이 주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포들은 본인들만의 일정한 가격대에서 아주 이 기계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밴드가 매집선을 구현해 놓은 차트예요. 자, 보시면 주포가 없는 종목은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포가 들어온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밴드가 딱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주포의 진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오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죠.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포가 완전하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눌림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밴드 라인대에서 차분하게 매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월 달의 급등 이후에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 노란 밴드 라인에서 가격 관리를 해주더니 그리고 시세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중동발 악재로 이제 급락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에게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매집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그때가 이때 아닙니까? 그죠?
왜 제가 이 음봉 하단 라인에서만 왜 계속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지 바로 눈에 보이시죠? 밴드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시세를 우리가 온전하게 다 챙겨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 한번 보세요. 다시 과열이 발생이 나고 지금 현재 눌림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어디서 매집을 시작해야 될지, 그러니까 눌림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딱 한눈에 바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내일 오를까 말까 떨어질까 어쩔까 이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기다린 자리를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정말 고민하는 핵심은 전 딱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가. 뭐라고요? 주포가 확인이 된 종목,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하면 됩니다. 둘째,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어디입니까? 이 1차와 2차, 이 밴드 라인에서만 매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셋째, 그럼 매도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거죠. 제가 강조하는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될 때 던지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는 제가 여러분이 거래를 하면서 겪는 그 수많은 고민을 보완을 해주는 차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로직으로 제가 실제로 거래한 내역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이제 제 서브 계좌인데 아예 이제 자동 로직을 걸어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월 4회 제한으로 매집 횟수를 좀 제한해 놓고 투자 자금도 보시면 소액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투자 자금과 이 매매 횟수에 대한 제한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기계적으로 대응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최초 1월달 이 양봉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매집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때 정확하게 제 영상을 올려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밴드에 진입을 했을 때 다시 추가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거래 내역도 한번 보시면 초기에 이제 잡혔던 물량들은 지금 최근 이 과열 구간이 오면서 이제 전량 청산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주포의 성질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수익의 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처럼 이 급등을 하면서 이런 의미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격 매수해서 고통받지 마시고 세력이 지키는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편하게 이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매수를. 혼자 거래하면서 이런 타점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또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 다시 이 매집 밴드에 오면 매집 신호가 또 이렇게 또 발생할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계속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과열이 왔을 때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의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